지난 26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가 실려 가뜩이나 혼란한 동북아 정세가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미 공군이 워게임을 진행한 결과 차세대 군사 기술을 이용했을 때 중국군의 대만 침공을 격퇴할 수는 있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보도했는데요. 또한 중국이 군함과 전투기, 미사일 전략 확충에 공격적 투자함에 따라 대만 일대를 포함한 서태평양에서 미군이 과거 누린 일방적 군사 우위는 점차 약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즉 이 말 뜻은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거나 무력 점거를 실시하면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자동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대만학교 전교관인 루이스에 따르면 미군이 대만에 침공한 인민해방군을 격퇴하려면 미 해군과 공군 전력의 최대 80%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상식으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을 들고 나오면서 이들의 계획이 수정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실 한국은 중국 대비 굉장히 적은 전술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이 개발한 첨단의 스텔스 소재로 전투기를 제작하면 탐지 능력이 떨어지는 중국을 압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미국은 한국의 KF-21 개발에 대한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 등에서 국내 기술을 통해 KF-21, A사 레이더 CJ-1호기를 개발했고 현재 시험 항공기를 통해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중국은 우리보다 먼저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배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레이더가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이죠.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얼마 전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는 한국산 KF-21 A사 레이더가 시험 항공기에 설치돼 테스트 중이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전반적인 시험 일정과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국 A사 레이더의 성능까지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A사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가 200km라고 말하며 긴 탐지 거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1m 미만의 표적도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와 적외선 추적 장치 등 레이더가 꺼진 상태에서도 표적을 탐색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특히 한국산 A사 레이더가 중국산 레이더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아니고 한국을 폄하하기 바쁜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 나온 굉장히 이례적인 칭찬입니다. 중국은 중화 사상이 만연한 나라로 타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인 국가인데요. 때문에 이런 평가가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 매체는 한국이 F-35를 추가로 확보하고 F-15K와 KF-16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KF-21까지 실전에 배치된다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KF-21을 경계하는 이유는 KF-21을 동반한 한국군이 자신들의 대만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키맨으로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에 왜 우리 주변국들이 긴장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 다 빼앗길 순 없다. 이태리 최고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사에서 타도 한국을 외치며 한 말입니다. 항공기 강국인 이탈리아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A사 레이더가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A사 레이더의 최강국인 이스라엘조차 한국과 MOU를 체결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우리 경쟁국들은 이제 한국을 자신들의 밑이 아닌 동등한 경쟁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인천공항에 말끔하게 정장을 입고 있는 이탈리아 남성 2명이 주변을 의식하듯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이들은 곧바로 준비된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향했는데요. 이 두 남성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국내 대표 방산기업인 하나디펜스 본사였습니다. 심상치 않아 보이는 이 두 남성들은 레오나르도 항공시스템 부사장 루카 피콜로와 레오나르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케팅 부사장인 마르코 갈레토입니다. 이들은 레오나르도사에서 비장의 카드로 꾸민 대카이 전략팀의 핵심 간부입니다. 이들이 하나디펜스를 방문한 이유는 다름 아닌 자사경 전투기에 들어갈 A사 레이더를 확보하기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레오나르도사는 항공우주, 방위, 보안을 전문으로 하는 이탈리아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회전이과 고정익 항공기, 항공기용 레이더, 항전 장비를 포함해 항공기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글로벌 방산업체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남미, 동남아, 동유럽권에서 경공격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경공격기인 FA-50이 선전하고 있으며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예고하자 레오나르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카이의 그림자만 따라갈 수 없었던 레오나르도는 여기에 더해 KF-21이 A사레이더를 장비한 채 나오게 되면 한국의 항공기를 대항할 자국의 기체가 마땅치 않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A사레이더를 개발한 하나시스템과 항공기용 A사레이더 해외 수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자사 전투기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인데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하나시스템의 A사레이더 안테나 장치와 레오나르도의 신호 처리기, 전원 공급기를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항공기 기체에 적용 가능하도록 제품군을 확대해 글로벌 수출 시장을 공동 개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과 레오나르도는 A사레이더 개발에 있어 각사의 장점을 융합해 기술 신뢰성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A사레이더가 얼마나 위력적인 전투기의 핵심 장비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A사레이더는 공중에서 전자식빔을 방출해 다수의 공중, 지상, 해상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전투기의 핵심 장비입니다. 안테나에 약 1000개의 소형 송수신 장치가 장착돼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A사레이더는 세계에서 일부 선진 군사강국만 원천 기술을 보유할 만큼 개발 난이도가 높은 최첨단 기술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여 세계에서 12번째로 A사레이더 개발국 반열에 올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현존 최강의 4.5세대 전투기를 고르자면 단연코 F-16V라는 것에 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KF-21의 개발이 완료된다면 그 자리는 KF-21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최근 공개된 KF-21의 A사레이더 시험 중 그 이유가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의 레이더 시험은 미국 로키드 마틴이 F-21 랩터와 F-35에 들어가는 A사레이더를 시험할 때 활용했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이 한국에게 긴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고 한국이 미국 편에서 대만을 지원할 경우 긴급 발진한 수십 대의 KF-21들은 기낭속거리 때문에 제주에서 이륙해 약 1000km 정도 떨어진 대만에서 작전을 펼치는 것이 가능하고 임무 수행 후 복귀하는 길에 한국이 카디지에서 공중급유를 받는다면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중국을 저지할 수 있는 전력의 증가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KF-21 개발 윤곽이 짙어짐에 따라 중국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젠20보다 체급은 낮지만 공중전 상황이 왔을 때 KF-21이 젠20을 압도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외신들도 KF-21이 F-35를 살 수 없는 국가들 사이에서 F-35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유명 항공 매체 에이비에이션라인은 KF-21이 UAE에서 F-35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글을 게재해 화제가 됐는데요. 이 매체는 에미레이트 항공이 미국 F-35의 대안으로 KF-21을 낙점했다고 말하며 글을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그 배경에 대해 명확하게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선 UAE는 막강한 자본력으로 F-35A를 도입하려고 노력했지만 미국의 복잡한 구매 절차와 최종 판매 과정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UAE가 스스로 F-35A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대안으로 찾은 것은 바로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체크메이트였습니다. UAE는 이 기체의 개발 당시 공동으로 출자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정치적인 세계 정세에 따라 러시아의 관계 정리가 불가피해졌는데요. 결국 두 강대국의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게 되자 자주무기 거래를 해오던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인도네시아 자리를 UAE가 대신하기를 원한다고 매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체는 한국도 UAE와 협력해 전투기 개발에 나선다면 한국은 일정 부분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해주면서 그 대가로 앞으로 있을 KF-21 개량 사업에 드는 개발비를 확보할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호구 삼았던 중국과 인도네시아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어진 중국의 전력 증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 공군은 3,000대가 넘는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2,000대가 전투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투기, 전략폭격기, 다목적 전술기, 공격기가 포함되며 중국군 육군 항공병과 해군 항공병도 수백 대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노후 구형 항공기는 훈련용이나 예비용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공군력 핵심은 전투기로서 4세대 전투기는 700대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전투기들 모두 다목적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심혈을 기울이는 5세대 전투기 젠20과 F-35의 카피본인 젠31이 그 핵심입니다. 아무리 불법 카피본이라지만 붕어빵 찍어내듯 전투기를 만드는 덕에 엄청난 수량의 공격무기를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우리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당장이야 중국이 한국의 막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한국을 직접적으로 침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중국 공군이 대만을 관할하는 동부정부에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젠20을 배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또 SCMP가 중국 공군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과 중국 내 언론을 이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젠20 전투기는 최근 동부정부에 실전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지휘 체계는 5대 정구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부정부의 작전 지역은 대만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면 중국이 대만의 위협을 넘어 본격적인 침략 의지를 공공연하게 세계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젠20의 실전 배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올해 젠20 전투기의 실전 배치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일 중국이 젠20을 실전 배치하면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은 더 커지고 중국 공군의 작전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의 젠20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의 F-35 스텔스기를 증강 배치하거나 남중국해 같은 전략 지역에 우방과 긴밀한 협조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을 대응할 우방의 스텔스기를 대한민국의 KF-21로 전쟁 억지력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코웃음을 치던 나라들이 이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시험 비행을 한다는 보도에 자신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신들이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대한민국이 부상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KF-21이 하루라도 빨리 모두 양산돼 실전 배치되는 날이 다가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